KBS 세상의 아침, SBS 모닝와이드, MBC 고향이 좋다 등 공중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 활동했던 똑소리 나는 방송인 배민순 씨. 그녀가 거쳐가지 않은 프로그램은 없다. 자, 안 들리면 들리. 지금 안 들립니다. 현재 케이블 채널 생방송 프로그램 MC로 매일 오후 어김없이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배민순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뭐 바쁠 때라서 네. 적당히 바쁩니다. 일단 카메라 보시고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방송 경력 9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방송인 배민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미란 들어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1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는 뭐 KBS, MBC, SBS 공중파 리포터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또 그 밖에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뭐 MC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SO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CNN 방송국에서 쇼 셉시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인터뷰 즐거운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처음에 어떻게 리포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어떤 건지. 처음 리포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1년 동안 직장인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열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 느낌상으로는 반응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미지도 그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도 좋으세요. 그 얘기를 바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네. 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좀 표현하는 직업을 하는 거 어떨까? 말을 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싶었고요. 네.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필터링하고 거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 리포터라는 일이었구나. 이 방송 일을 하는 거였구나 깨닫고요. 1년 직장 생활을 하고 과감히 사표를 내고요. 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은 리포터, MC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학원 다니면서는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공부할 때도. 근데 방송할 때도 일단 저는 최대한 이 미란 아카데미 다니면서 여기 만나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과제라든지 그런 거 최대한 집중해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일단은 아카데미 수업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과제하면서요. 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거 중점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정말 중요해요, 그게. 혀가 짧은 느낌이 나고 발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면 그래요?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나는 혀가 짧아서 이게 발음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매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하시는 것도 보면은.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을 열심히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적인. 네. 근데 저는 참 그게 부족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처음 보면 네. 배민수 씨는 너무 촌스럽다. 정말요? 저는 그런 촌스럽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못 꾸민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전 모습들을 보니까.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나는 나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나라는 착각을 네.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게 친구들이 하다 보면은 방송은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난 예뻐야 되고 그래서 막 성형도 막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될 거에서 막 이게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중요하죠. 예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보니까 분위기를 가꾸는 것도 외모 이렇게 성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저의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정보 전달 같은 걸 좀 네. 잘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헤어스타일 변화도 많이 해보고요. 의상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좀 헐렁헐렁한 그런 캐주얼 같은 거는 네.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좀 각이 있다고 해야 되나 딱 떨어지는 스타일 네. 이런 거를 입어야지 그나마 내가 돋보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매력적인 그런 매력 나만의 매력을 찾아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또 의상이 오늘. 네, 오늘은 방송 끝나고 오는 바람에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의상 네. 진짜
이뻐요, 되게. 왜 이렇게 훑어보시죠? 네. 좋은 의도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네, 저 원래 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유, 듣기로 영어도 되게 잘하시고 네. 대학교도 일본어로 또 그 졸업을 하시고 네. 외국어를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또 외국어를 잘해서 또 방송에 좋은 점이 있다면. 외국어를 해서 일단 어떻게 본의 아니게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뭐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외국인 전문으로 취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길 가다가도 그래요.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할 때 길 가는 사람들 인터뷰를 할 때 그중에 외국인이 한두 명 섞여 있으면은 그게 또 비주얼적으로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집어넣으면 괜찮은 요소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제작진들이 한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제가 도와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뭐 영어 채널에서 하는 것도 그냥 잠깐이나마 일을 했던 기회도 있었고요. 조금 더 다양한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다양한. 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 내한했을 때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굉장히 좋았어요. 배우 이전에 엄마 얘기도 한 안젤리나 졸리. How do you handle with all of the things? Because in Korea, there are a lot of working moms who are struggling with.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저를 평가하는 네네. 것도 좀 더 다른 눈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고 저 스스로도 아 외국어가 이럴 때 이렇게 좀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열심히 또 외국어 공부를 그 이후에도 하게 됐었고요. 근데 사실 외국어가 주가 돼서 방송 일을 하기에는 네. 뭐 완벽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힘들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막 일이 뭐 이만큼 늘어났다든지 내가 막 커리어가 막 이렇게 쌓았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확실히 외국어를 한다고 하면은 방송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10년 차 되시고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경력들을 살짝 봤는데 이것저것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촬영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현장 진행을 했을 때가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MC 진행하는 건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현장에서 부딪히고 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생방송 투데이라고 하는 SBS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네네.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미녀와 바다라고 하는 코너를 현장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포터로 이제 밖에 나갔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일 것 같아요? 여기 뭐 네. 바다를 여기저기 찾아가서 그쵸. 바다를 거의 이제 미녀가 이제 하나 그죠. 뭐 그런 건데.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그럼요. 미녀라고 저 그럼요. 혼자 뭐 이렇게 뭐 외치면서 다녔는데 배를 타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 컨셉이 그냥 단순히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원처럼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였어요. 아 선원. 근데 사실 배 타는 거는 웬만한 네. 뭐 정말 건강한 네. 남자분들도 몇 시간 있으면은 넉다운 되는 게 배 촬영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 가면은 뭐 10시간 정도 타는 거면은 적게 타는 거였고요. 10시간. 네, 뭐 15시간, 20시간 이렇게 네. 타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동해 바다가 가장 험해요. 또 배 타는 것 중에서 파도가 굉장히 험하고 뭐 어쩔 때는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가서 촬영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 목숨을 걸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정말 제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그때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럴 때 그때 선원분들 만나고 같이 생활하면서 뭐 20시간 가까이 거기 잠도 자고 같이 먹고 배에서요? 네 화장실도 몇 번이나 뭐 하면서 막 그런 걸 겪으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언제 내 인생에 그런 배를 타면서 그런 선원분들과 함께 같이 똑같이 이런 정말 이런 막 힘든 일을 하면서 네. 그런 경험을 내 평생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결혼하신 걸로 제가 그쵸. 또 들었어요. 네, 이분이 그 비밀로 하고 싶은 게 다 소문이 났나 봐요. 다 알고 났네요. 근데 여자 방송인으로서 이 결혼이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 근데 저는 꽉 차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 방송 일에 뭐 결혼이 그 집이 될까 고민을 한 적 없었고요. 뭐 이 나이에 결혼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네. 굳이 뭐 그렇게 막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앞으로 출산도 해야 되고 네. 뭐 또 가정생활 뭐 밥도 차려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병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저희 신랑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리고 아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아기 네. 베이비가 네.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더 아, 더. 방송 활동이라는 게 기복이 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늦게 결혼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오히려 일찍 좀 결혼해서 아, 더 일찍. 네 어. 여러모로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네. 방송 일을 하면 좀 더 즐겁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저는 뭐 오히려 좋았어요. 결혼. 네. 이 경력이 올해로 9년 차가 되셨는데 여성 방송인으로서 장수할 수 있는 비법 뭐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풋풋함과 좀 네. 귀여움, 어린 느낌 그걸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방송할 때는 최대한 귀엽게 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외모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방송일이라는 게 근데 계속해서 어리고 예쁜 친구들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컨셉을 계속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뭐 내가 몇 년 방송하고 결혼해서 일을 아예 안 할 생각이면은 그 컨셉을 유지해도 되는데 네. 계속 할 생각이면은 그런 컨셉을 고수하는 건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넉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넉살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제 이런 말하는 거라든지 좀 더 편하게 말하고 좀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초대 손님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랬다면 네, 네. 지금은 제가 연륜도 있고요. 네. 이제 풋풋하고 귀여운 느낌이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으면은 아니 저 아주머니는 왜 저러고 있어? 나이는 헛 먹었나? 라고 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면은 편하게 오는데 뭐 오래 걸리셨죠? 뭐 괜찮으세요? 네. 오늘 방송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좀 더 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연륜이 방송에 묻어나도록 정말 나름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리포터를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네. MC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게 가장 차이가 크고 또 힘든지. 그게 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거든요. 아, 차이가. 네, 없어요. 그리고 어.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리포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MC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시사 프로그램도 예전처럼 딱딱하게 안 하잖아요. 네네. 공중파에서 하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을 개그맨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점점 그런 영역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처럼 뭔가 이렇게 체면 차리는 듯한 그런 모습보다는 자연스럽고 정말 좀 스스럼 없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행을 하면서 네. MC라는 내가 딱 역할을 주어졌을 때 너무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무게를 잡으려고 한다기보다는 현장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서 네. 편하고 자연스럽고 재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리포터를 이렇게 오래 하셔서 훨씬 도움이 되셨나 봐요. MC 저는 이렇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처음에 리포터를 시작해서 그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아직도 리포터도 할 수 있고요. MC도 할 수 있고 아나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지금까지도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생방송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많이 했죠. 생방송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방송은 일단은 생방송이라는 거죠. 그냥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말 실수하면 안 되고 특히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는 좀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말을 뭐 좀 버벅대거나 네. 해도 그게 큰 실수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정보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몇 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몇 명의 부상자가 있고 그때 현지 상황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 제가 현재 사망자가 19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이 일단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대본에 충실해야 되고 처음에 오프닝 멘트 그런 숫자 틀리면 안 되고 그럼. 그런 긴장감? 생방송이라는 게 가장 긴장감. 그게 정말 힘들죠. 안 그래도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네. 좀 대본 숙지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네, 잘 안 이어져서도 할 때 버벅된 많단 말이에요. 버벅될 맞아요. 때가. 네. 이걸 또 어떻게 좀 고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아직까지 저도 그걸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생방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도 좀 의문이긴 과제긴 해요. 저도 네. 아직도 해결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멘트에 막 여러 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네. 처음부터 이거를 막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음. 하지만 그리하여 그래서 막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막 사로잡히다 보면은 분명히 말은 버벅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핵심만 하는 거죠. 몇 명이 뭐 어제 어느 축제가 무슨 축제가 있었는데 네. 몇 명이 물렸다. 네. 그래서 이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이 축제가 풍성하고 굉장히 크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 축제다. 네. 그 메시지만 그것만 갖고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대부분 앞뒤로 써주는 것까지 신경 쓰잖아요. 다 외우려고. 어제 제주에서 뭐 지난 19일 금요일이죠 열렸던 네. 제주 무슨 네. 무슨 축제 전국에서 뭐 몰린 수만 명의 민파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는 그거 신경 쓰느라 자꾸 네. 실수를 하게 되고 말을 버벅대게 되는데 그냥 딱 핵심만 핵심만. 뽑아서 네. 그래서 내가 머리가 하얗게 됐더라도 무슨 축제가 있었는데 정말 이게 호응이 좋았다. 사람들이 정말 왔다더라. 이것만 기억하면은 말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앞뒤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 핵심 메시지를 내가 딱 캐치해내서 그것만 딱 그 골지만 그 중요한 부분만 내가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뒤로 말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조금 생방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준비하실 때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또 그런 거 하셨어요? 대본 보고. 옛날에 준비했을 네. 때요. 그때 아카데미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오프닝 멘트를 몇 개 짜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가끔. 그런 거 수업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어요. 네,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대한 오프닝 뭐 시바이를 집어넣어서 네. 몇 개 오프닝 10개를 뭐 짜라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나레이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또 중요한 거는 쫄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쫄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친구랑 얘기하는데 네. 걔한테 내가 막 말 실수할까 하면서 막 버벅대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생방송에서는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을 충실히 여러 가지 열심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충실히 그 열심히 과제도 하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좀 담대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가 이제 9년 차가 됐잖아요. 네. 9년 차가 됐는데 뭐 한 20년 차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음.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는 내가 방송을 해서 뭔가 되게 막 금방 뭐만 하면 뜰 것 같고 네. 뜨고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게 내가 진짜 방송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요. 정말 내가 한순간 되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것만큼 큰 행복은 없겠죠. 축복도 없을 거고. 근데 그것보다도 방송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주변 분들을 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뜨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뭐 몇 년 후에는 뭐 더 좋은 프로그램 맡아서 내가 막 거기에 뭐 진행을 하고 싶어 이런 거보다 저는 더 소박해졌다면 소박해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게 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래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 그래서 나중에 뭐 50대, 60대가 돼도 네네. 실버 TV에서 네. 우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네. 뭐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는 체조를 알려준다든지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오래 이렇게 시청자들한테서 또. 그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래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목표.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 후배들 리포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후배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격려의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 친구들한테 끝까지 일단은 버티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버티면은요 어떻게든 또 길은 언젠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버티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버텼다가도 네. 사실 또 좋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욕심이 안 채워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방송 일을 해야겠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네. 일단 뭐 좀 배우다가 나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이 일이 힘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포기할 생각을 갖지 말고 성실하게요. 정말 그 남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좀 머리가 이 뻗친 머리가 안 예쁜 것 같아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도하고 주변 사람들 말 한마디 하는 거를 다 흡수하면서 계속 끝까지 버티고요. 지구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열심히 버티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라는 게 아니라 버틴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간 동안 계속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9년, 10년 넘어가는 선배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나레이션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아직까지도 이 어떻게 하면 방송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조금 지금 안 풀린다고 해서 나는 진짜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할 생각이면 사실 시작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끝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정말 끈질기게 독하게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